저희 가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0분당 10,000원이라는 단가를 계산을 해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시술이 1시간 반 걸린다? 그러면 9만 원이에요. 2시간 걸린다? 그럼 12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원장님마다 기준들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분을 더 쓰기 때문에 저는 일반 분부터 2만 원을 더 받아요. 근데 에너지 효율은 되게 좋아요. 세척만 한 번 하고 기계 한 번만 쓰면 되니까. 나머지 하는 건 똑같으니까. 옛날처럼 옛날 세척주가처럼 머리를 말리고 뜯어말까 이게 아니니까 시간도 빨리 걸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상 법에도 더 효과적이에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다만 안 좋은 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있는 가치에 있는 가격으로는 안 된다. 사실 지금 이용을 하시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세계의 번영과 우리나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 잘 살려고 이용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돈이 안 되는 일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돈 벌어서 그렇긴 하지만 돈 버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조금 바꾸셔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진짜 되게 커요. 그리고 제일 많이 DM으로 문자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30분 딱 됐거든요. 이제 커트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커트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형태를 파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오늘 소위 얘기하는 내린머리,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머리예요. 저는 되게 특별한 머리를 할 게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린머리, 그 다음에 올린머리, 이 두 가지 할 거예요. 덤머, 감, 딱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는 하나 지우고 넘어오면, 요즘에는 스퀘어 라인이 원체 대세예요. 박스 커트가 되게 대세거든요. 여자 머리도 박스 커트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남자 머리는 더더군다나 곡선보다는 확실히 직각 형태의 머리들이 되게 많아요. 옆에만 다운펌을 하던 시대에서 뒤에도 다운펌, 위에도 다운펌, 앞에도 세워서 거의 사각에 맞춰서 하는 머리들이 되게 많고, 그것도 벌써 3, 4년 전과 지금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요. 3, 4년 전에는 진짜 빼곡한 사각형이었으면 지금은 되게 거친 사각형이거든요. 모양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대, 2010년, 2020년을 기점으로 그냥 10년 단위로 대충 끌어서 말하면, 사실 2000년도에는 92년생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가 아마 뾰족하게 머리를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데이비드 베컴, 한일 월드컵 하고 났을 때는 2002년도 전후로는 거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90% 이상이 모이칸 머리를 한 번씩은 해봤거든요. 하도 유행이어서 막 샤기하게 질감을 되게 많이 치고 막 스트로크에다가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레자 커트 막 해가지고 되게 펑키한 머리들을, 뾰족뾰족한 머리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유행이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샤기 커트라는 게. 그러다가 2010년이 되면서 갑자기 둥글둥글한 머리들이 되게 많아요. 막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머리 해가지고 소라빵 머리 나오기 시작하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갑자기 되게 러프하고 뾰족뾰족한 머리에서 굽실굽실해지니까 이상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저 때부터 가르마 파마라는 게 유행을 하고, 가르마 파마에 5대5 하면 그건 공유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딱 떨어지는, 그냥 뭔가 박스 형태, 그냥 외형만 딱 그려놓으면 그냥 다 직각인 머리들이 원체 많이 유행을 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르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는 습관적으로 그 전에 배웠던 그 기술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저 형태를 만들기가 좀 힘들었던 거고. 사진으로 보면 이 사람 아세요? 92년생 남자 선생님, 이 사람? 알죠. 아세요? 역시 남자는 다 알아요. 여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데이비드 베컴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외형의 모습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뾰족뾰족한 삼각형의 형태였다가 동글동글해졌다가 이제는 이런 사각의 형태의 베이스에 맞는 머리들. 그래서 요즘에는 스퀘어 형태를 되게 잘 맞춰주는 게 조금 젊어 보이는 영포티 세대나 혹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내려왔습니다. 공유도 보면 2001년도, 2007년도, 2021년도의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거는 길이가 변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외형의 모습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 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커트를 하는 저희는 그래서 오늘 스퀘어 커트를 할 거고 혹시 미용을 하신 지 오래되셨을까봐 까먹었을까봐 너무 익숙해져서 저희는 딱 두 가지 테크닉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레듀에이션과 레이어 두 가지를 가지고 잘라요. 대부분의 머리들이 솔리드 제외 A라인 솔리드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르는데 특징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시면 그레듀에이션 같은 경우에 쌓는 테크닉들 무게를 살리고 볼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 머리의 볼륨을 살려야 될 부위가 어디일까요? 뒤통수.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레듀에이션은 여기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저희 박스 커트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붙이는 머리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레이어예요. 다 레이어 기반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진을 보고 어떤 디벨롭을 보고 나면 그걸 보고 형태를 잡을 때 아 여기 레이어로 잘라야겠다 그라로 잘라야겠다 이런 게 조금 머릿속에서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단순하고 옛날 거지만 하나 해놨고 이거는 모량 조절 수치거나 레자거나 모든 거 할 때 다 동일합니다. 끝에를 그라로 자를 건지 안에를 그라로 자를 건지에 따라서 모량 조절이 되는 거고 길이가 조절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조금 머리를 잘라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파팅을 이따 한번 나눠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는 이런 그냥 내림머리, 저런 내림머리 형태의 머리를 자를 건데 내림머리를 했을 때 파팅을 한번 나눠보세요 하면 조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1%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사이드 파팅을 이어 투 이어에 저희가 좀 익숙해서 좀 작게 잡고 각지게 내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 나누시기로 해요. 넓게 잡고 뒤에는 좁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옆에를 좁게 잡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을 하면 그냥 이런 머리에서 옆에를 좁게 잡고 좁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보면 뒤가 되게 넓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넓게 잡고 넓게 잡으면 뒷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면 볼륨을 살리기가 좋고 다운펌을 했을 때 붙이는 양이 훨씬 줄어요. 어차피 저희 붙이려고 머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형태적 구조적인 거를 바꿔버리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파팅을 바꾸셔야 돼요. 저렇게. 근데 저거 남자 머리에만 쓰는 거 아니라 사실 저희 테슬컷 여자 머리 테슬컷 할 때도 옆 파팅 옆에서부터 자르셔서 스타팅 라인을 옆에서부터 자르고 뒤에까지 끌고 와야 옆에서 모양이 예쁘게 칼단말이 나오는데 뒤에서부터 잘라버리면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자르는 데 익숙해가지고 이 라인이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나면 뒤가 자꾸 길어져 보여요. 뒤가 덥수룩하고 그래서 자꾸 처져요.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 그러니까 제 것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스타팅 포인트 내가 자를 부위가 어디서부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적을 좀 가지시고 머리를 자르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같은 머리를 자르더라도 얘가 중학생이거나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저처럼 40대 중반의 이제 아저씨잖아요. 그럼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야 돼요. 둘은. 얘가 중학생이면요 어디부터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려주신 건가요? 앞머리부터 잘라야 돼요. 얘는 목숨은 앞머리거든요. 이 뒤는 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처럼 특히나 저같이 덩치가 좀 큰 친구들, 큰 사람들은요
우선 옆에 부한 게 더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럼 얘는 안중에도 없어요. 얘 부한 거 먼저 없어주시고 똑같은 머리를 자르더라도 어디부터 자를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런 조금 넓게 잡는 거. 얘가 우선 첫 번째다. 그리고 넓게 잡는데 어디까지? 유양돌기라고 혹시 아세요? 네, 거기요. 여기요. 저희 귀 뒤에 있는 뼈 튀어나온 데 있죠. 그게 유양돌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뼈 있는 데까지는 가셔야 돼요. 직선 쭉.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뒤로 가요. 생각보다 멀리 뒤로 가거든요. 선생님 머리를 자르시죠? 매장에서 머리를 내가 자름을 받으시죠? 이렇게 그치, 앉아서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초디가 왔어요. 초디가 선생님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가만히 이렇게 거울 보다가 가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러시죠? 그렇죠. 대부분 남자 손님들 한 번씩은 있어요. 이렇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미간을 찡그리는 거는 이 앞에 어딘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고개를 돌리는 거는 결국은 이 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얘기하는 신체 언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지.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남자들이 보는 시선은요. 여기까지 본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들 다 나중에 집에 가서 아니 매장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보여요. 귀 뒤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마치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개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아예 안 보이게끔 잘라버려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야 이 사람이 안심을 해요. 그래서 파팅의 기준은 이런 여기까지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 그 다음에 뭐 파팅의 높이는 당연히 볼륨 위치에 따라서 뭐 하이로 올릴 건지 미디움으로 내릴 건지 아예 밑까지 내릴 건지 그건 좀 정하시면 되고 이래서 이런 느낌이 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선생님들이 하시던 방식을 조금 제가 오늘 발바닥을 못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거의 바닥에 그냥 붙여놓고 머리를 잘라달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오늘 하려고 그런 거는 약간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머리를 우선 할 거거든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고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자르는 방식이 있어서 원래 자르던 방식에서 저렇게 깨끗하게 딱 나오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하려고 해도 저는 조금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데가 다 굴곡이 있는데 저렇게 면을 깨끗하게 하려고 결국엔 굴곡 있는 걸 다 지워야 되나? 그럼 얼굴이 커지잖아요. 면적을 여기를 지워버리니까 얼굴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얼굴이 커지는 효과를 주지 않고 그냥 자르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슬림하게 자르는 거. 그다음에 요즘엔 뒷머리 다운펌을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라데이션을 준다기보다는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머리들이 원체 많아서 약간 요 정도 남아있는 머리들을 오늘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예요. 스퀘어를 형태로 하고 남자 머리를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파마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원장님들은 웨이브 파마를 하실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저 혼자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여기서도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1, 2% 제가 가진 기술의 1, 2%가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길이는 뭐 변화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당연한 거고. 이제 앞머리가 두 가지다. 저는 앞머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머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댄디컷 이렇게 떨어지는 앞머리, 덤머, 그냥 소위 말하는 덤머는 센터가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길이를 설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반대로 깐머는 얘 기준을 맞춰놓고 이 길이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생님 감사해요. 머리를 또 이렇게 예쁘게 해오셔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있어요. 좀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보기 한 번만요. 이렇게 내렸을 때는 이 머리가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덤먼데도 만약에 그러면 이 길이가 변하잖아요. 그러니 이 가운데 머리가 떨어지는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을 하고 머리를 자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끝에를 맞춰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럼 이거 맞춰서 자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변해요. 이 고객님하고 원하지 않는 레퍼런스가 나와요. 감사해요.
그 정도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운데 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그 대신에 반대로 깐머 같은 경우는 깐머리잖아요, 솔직히. 그냥 말 그대로 깐머리니까 얘네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기준이 된 다음 얘가 길어지든 짧아지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자르기 시작하면 딴 데로 가기 시작을 하죠, 저희가. 그래서 웬만하면 앞머리의 포인트는 어디로 잡는다, 센터로 잡아서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제가 죄송해요, 이 그림을 아직 못 바꿨어요. 파팅을 안 할 거고요. 파팅이 윗부분 더 커트를 할 거예요. 윗부분으로 전부 다 올려서 커트를 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라인 정리를 깨끗하게 할 거고요. 원하는 라인으로. 그 다음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윗부분을 먼저 자르고 위로 다 당겨서 머리를 자를 거고요. 라인 정리 원하는 만큼 할 거고, 앞머리를 자를 거고, 그거에서 볼륨을 어떻게 줄 건지 생각을 할 건데, 이따 그거는 차근차근 보면서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그냥 머리를 대충 잘라는 와봤어요. 이런 머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를 거는 아니고, 이 머리는 파마를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마를 먼저 한번 보시고, 이 머리를 후딱 파일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약은 어떤 거를 쓰시는지 다 뭐 쓰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추천을 드리면, 곱슬머리, 파상모, 조금 남자 머리인데 뿌시시한 머리다. 그럼 다운펌으로 파마 한번 해보세요. 익스프레스 다운펌으로. 엄청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파마를. 네, 파마를 다운펌으로 그냥 파마 해보셔도 돼요. 그냥 시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거의 조금 더 짧게 보셔야 돼요. 한 3분의 2 정도. 원래 뭐 기계 10분, 자연 10분 이렇게 보셨다 그러면 7분 정도 엄청 잘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약들이 되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써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얘도 써보셨죠? 네. 얘는 얘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시스템이 있죠? 파란색 아쿠아 펄. 걔는 완전 물인 거 아시죠? 액체예요. 얘는 약간 크림 재질이죠. 그럼 뭘로 나누세요? 어떤 머리에는 크림 재질 쓰고 어떤 머리에는 액 재질 쓰세요? 성분 보고 쓰세요? 건강한 머리, 손상모 건강한 머리.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개곱슬이에요. 개곱슬. 진짜 말도 안 되는 곱슬. 그런데 되게 자글자글해요. 막 이런 곱슬이야. 그러면 루미네이터 이 중에 어떤 약 쓰실 거예요? 중간. 뭐 N이나 N 정도 쓰시나요? H? 사실 말 그대로 곱슬의 심한 경우에는 그냥 EX 쓰셔야 돼요. 손상도랑 상관이 없어요. 머리는 펴줘야 되잖아. 시간을 짧게 보고 보호제를 많이 넣고 첨가제를 많이 넣어서 약하게 만드는 거지, 약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얇고 손상머리에는 뭔가 해놓으면 자꾸 푸시시해지고 안 나오는 것 같은 게, 사실 그거에 맞는 약재들을 잘 못 써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얘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건강하고 손상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부시시한 머리들을 예를 쓰고요, 컬이 안 나올 것 같고 너무 생머리, 찬머리들은 시스템이 쓰거든요. 오히려 저는 치우는 잘 안 써요. 크림 재질로 되어 있는 약재들은 부시시함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훨씬 뛰어나요. 확실히. 그래서 얘는 크림 재질가 맞아요. 그리고 액으로 되어 있는 건 확실히 탄력도가 높아요. 그래서 나머지 손상도에 관한, 원래 원장님들이 생각했던 손상도에 관한 것들은요, 시간으로 조절하시면, 시간을 짧게 보고 탄력도를 높여주고 이런 거는 시간으로 조금 해보시는 게 좀 좋고요. 액체 파마제들은 무조건 흔들어 쓰셔야 돼요. 뒤집어 놓고 아침에 쓰실 때는 더더군다나. 이거 백화현상이라 그래서 좋은 성분들이 아래로 깔리는 거 아세요? 아침에 그대로 이렇게 놓고 가졌다가 아침에 쓰면요, 이 약이 가장 좋은 성분들은 죄송해요, 위에 깔려요. 다 위로 떠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첫 머리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저녁에 한 머리는 망쳐요. 무조건 액체들은 좀 섞어 쓰셔야 되는 거.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별거 아니라 제가 원장님들 앞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봐야 되나 싶긴 하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보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 이렇게 말 거예요. 딱 좋은 모양대로 갈 거거든요. 세곡은 10개예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요즘 머리들의 형태에는 스텝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목적을 조금 두시고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저희가 처음에 볼륨을 사각형의 베이스에 파마를 할 거예요. 볼륨을 살려야 될까요? 안 살려야 될까요? 굳이 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탑에 볼륨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부터 마는 거예요. 요즘에 죄다 이렇게 안쪽부터 말잖아요. 컬이 안 잡히니까 그냥 끝에만 나오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 말기를 해버리면 생각지도 않았던 안쪽에 볼륨감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빵빵해져요. 근데 그걸 하려면 또 다운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려면 위쪽 볼륨을 줄지 안 줄지를 좀 선택하는 부위, 그 다음에 백 두 개만 말 거예요. 백 사이즈 안 말아요. 앞머리. 앞머리는 사실 제가 이것도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냥 일자로 말 거예요. 이렇게 일자. 이 모양으로 할 거고 얘는 거죠. 얘 지금 방향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화살표. 역으로 만나요. 소도 말 거예요. 굳이 다운펌을 하고 띄울 게 아닌데 안으로 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시거나 뭐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P섹션을 나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머리를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선택을 했을 때 필요한 부위만 말면 되니까요. 제대로 하나 만나고 치면 저희가 가운데를 하나 보면서 말 건데 센터에 저희가 3개를 날 거거든요. 앞방향으로. 그러면 기본적인 노트 사이즈는 사실 조금 넓어요. 그리고 센터의 볼륨을 많이 살릴 거면 센터 쪽에 볼륨을 많이 살릴 거면 거기는 무조건 좁게 잡으셔야 돼요. 저희가 두 장이 원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나 M자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넓게 잡아버리면 이쪽 볼륨 전혀 안 살거든요. 그래서 좁게 잡고 확실하게 살려주셔야 이쪽에 볼륨이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파카 로트들도 많이 나와요. 로트가 짧아요. 사실 그 전에 몰랐을 때는 만들었었어요. 이거 그냥 칼 이렇게 브로스타에 지진 다음에 자르면 잘리거든요.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었는데 제가 어디 교육을 갔더니 이거 있는데 이걸 왜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쿠팡에 나와요. 약간 핫프로트들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 저희가 이 부위는 볼륨을 많이 살릴 거니까 어떻게 많이 들고 하시는 거죠. 되게 단순한 거예요. 많이 살릴 거니까 많이 들고 와인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로트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바퀴 반 내지 원하시는 컬의 그 길이만큼. 근데 요즘에는 한 바퀴로 사실 한 바퀴 반은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친구들, 아주 젊은 친구들은 걔는 거의 다 스트레이트거나 아니면 그냥 로트만 꼽아놓는 경우도 얘만 팩 발라서 이렇게 꼽아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안 말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해박히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부분도 말면 약을 웬만하면 바르면서 와인딩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바르면서 이렇게 다 발라보고 말고 얘네가 떨어지는 위치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요. 굳이 10개 말면서 다 발라서 모양 잡고 막 얼굴에 안 묻게끔 피하고 이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발라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탑 부분 3개 정도는 아예 볼륨을 안 살릴 거기 때문에 굳이 뿌리까지 약이 발릴 필요 자체가 없어요. 끝에만 발려있는 상태면 되고 한 바퀴 반 정도 여기도 한 바퀴나 한 바퀴 반 정도
저희 기본적으로 많은 파마라 뭐 이거를 다 보여드릴 거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덩치가 커서 강사님 이렇게 싫어요. 잘 거예요. 뿌리를 살리지 않고 말. 그냥 약을 안 발리면 어차피 뿌리가 안 살아요. 많이 들어도 약 자체를 안 바르니까 거기는 작용을 안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뭐 뿌리를 안 살려야 되니까 내려서 말려야 돼. 그럼 로트끼리 부닥쳐요. 그래서 그냥 약을 안 바르시는 게 나아요. 앞머리 형태가 어떤 형태로 마시는 거예요? 나왔을 때 스타일이? 지금요? 지금은 그대로 그냥 떨어지게끔. 그냥 떨어지는. 살짝 볼륨만 있이 떨어지는. 볼륨은 무조건 살리셔야 돼요. 저희가 사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서 봤을 때도 사각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도 사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떠야 돼요. 여기는 올라와야 되고 위에는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고. 이따가 뭐 남자 머리 다운펌 같은 거 할 때도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사람마다 코네드들 있잖아요. 가운데 튀어나온 거. 그 부위 위주로 발라지는 거고 그 나머지 부위의 볼륨이 살아서 맞춰지는 부분은 그 상태로 두시게 될 거고요. 약간 요거 하고 옆에를 먼저 갈 건데 옆에도 그냥 요거랑 같은 라인에 그대로 똑같이 일자로 말 거거든요. 요거까지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진짜 별게 아니라서 제가 근데 하프룩도 한번 쓰시면 되게 좋아요. 편하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제가 팔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쿠팡이요. 아, 저 재료상에서 못 본 거 같아요. 네, 재료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 물어봤었는데 못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 반대쪽은 제가 조금 바꿀 거예요. 방금 전에는 기본 말기 그냥 저희 알고 있는 기본 말기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바깥마름이죠. 소도막기 말 거거든요. 요거 왜 여기 소도막기 마시는 이제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는 소도막기. 여기는 어떤 거? 근데 반대쪽이랑 다르잖아요. 반대쪽은 기본 말고 이쪽은 소도 말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지? 지금 제가 양쪽 머리가 달라요. 이쪽은 머리가 그러니까 반대쪽은 기본 그대로거든요. 근데 여기는 머리가 없어요 지금. M자예요. M자인 머리에 볼륨을 살려야 될까요? 안 살려야 될까요?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뿌리 쪽에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말면 거기서 떠요. 근데 저희는 컬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 하잖아요. 컬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붙어 있어야 얘네가 빈 게 채워져요. 그래서 거기는 소도로 마셔요. 1% 됐죠? 이거 1%예요. 이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쪽은 소도로 마는 거 잊지 말고 마시겠습니다. M자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컬을 막 잘 잡으려고 해도 사실 조금 비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비는 게 확실히 없어져요. 소도로 말면. 그래서 소도로 마셨으면 좋겠다. 바꿔마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저희는 어차피 다운펌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다운펌을 하는 건 원래 떴던 머리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위, 사이드에 있는 부위도 머리가 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도 바깥마름 할 거예요. 각도 굳이 많이 안 살리실 거고 바깥마름 그대로 말고 바퀴는 제가 해보니까요 한 2바퀴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뻗치지 않아요. 근데 2바퀴 넘어가고 3바퀴째부터는 사실 컬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뻗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시고 스틱 그냥 꼽아놔 주시면 스틱 안 꼽으면 근데 쳐져요 또. 그래서 스틱 꼽아 주셔야 돼요. 바로 스틱 꼽는 거.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놓고. 그래서 와인딩을 할 때도 저희가 너무 습관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게 기본 와인딩에 뿌리 말기 실크 뭐 있기는 하지만 활용도를 조금 높여보면
어느 부위에 볼륨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생각하고 와인딩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와인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양에 조금 원하는 디자인에 조금 더 근접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와인딩을 이렇게 뒤에는 당연히 볼륨을 살릴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최대치로 올려서 와인딩을 한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와인딩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혼자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센터만 말고요. 이 백사이드는 어차피 안 말 거거든요. 여기는 어차피 안 말아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머리 자르시면서 이유를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코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 크게 여기 있잖아.